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불안해지기도 하고 또 긴장이 되기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선 뭐 우울해지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타날 수 있겠죠.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어떤 걱정이 또 들고 또 불안해지고 하는 것과 범불안장애 환자분들이 느끼는 그런 걱정, 불안은 좀 구별이 되겠는데요. 그런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과 걱정은 어떠한 그 상황과 그런 시간적인 요소가 작용을 한다면, 이 범불안 장애는 그러한 그 상황이 오랫동안 좀 지속이 된다는 것이고, 대개는 우리가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지속이 된다 그러고요. 또 그런 걱정, 불안들이 스트레스하고는 또 관계없이 또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인은 이게 스트레스라고 생각을 할 뿐이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게 스트레스로 작용할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소한 거에도 걱정이 많고 불안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범불안 장애에서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통 신경쇠약, 과거에 얘기하는 신경쇠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에너지가 이제 한마디로 소진이 되는 상태죠. 그래서 이 불안장애 환자분들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불안 때문에 이 에너지가 소진이 돼서 나타나는 그런 것이 이제 신경쇠약이라고 얘기하고, 오히려 신경쇠약은 좀 우울증하고도 좀 더 가까운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범불안증 환자분들은 많은 경우 계속해서 각성 상태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제 범불안 장애는 또 스위치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밤이 되면 스위치를 이제 해가 지면 스위치를 켜고 또 이제 자기 전에 스위치를 끄거나 혹은 이제 아침에 해가 뜨면 스위치를 꺼야 되는데, 이 범불안 장애 환자분들은 한번 스위치가 켜진 게 점처럼 꺼지지 않고 계속 켜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과각성 상태, 많은 일에 계속해서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상태, 이런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이제 범불안 장애는 생물학적인 원인과 심리사회적인 요인을 좀 나눌 수 있겠습니다. 범불안 장애의 생물학적인 요인으로는 또한 뇌의 어떠한 신경전달 체계의 기능 이상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특히 가바벤조에다제핀이라는 그런 복합제, 또 세로토닌, 또 더 나아가서 노아드레날린, 그런 신경전달 체계에서 좀 기능 이상이 생겨서 이런 범불안 장애가 오지 않는가라고 여겨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 가바, 세로토닌, 노아드레날린 계열의 약물들이 범불안 장애 환자분들을 치료하는 치료 효과가 나타나는 걸 봐서는 이런 신경전달 물질 체계와 밀접히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보겠습니다. 심리적인 요인으로는 이제 크게 인지 행동적인 원인 혹은 또 정신분석학적인 요인,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 이제 어떤 환경적인 요소를 내가 좀 왜곡해서 받아들인다든가, 그런 부정적인 어떤 사건에 대해서 너무 집착을 하는 그런 경향, 또 어떠한 사고의 경직성, 이런 것들이 범불안 장애 환자분의 인지 행동적인 원인으로 여겨지고 있고, 또 정신분석학적 요인으로는 이제 프로이드의 이론으로서 해결되지 않은 불안이 계속해서 환자로 하여금 고통받게 한다라고 이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범불안 장애의 여러 가지 원인 중에 또 심리, 사회적인 원인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인지행동 이론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어떤 부정적인 사건에 대해서 내가 바라보는 것이 선택적으로만 내가 이렇게 집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 내과에 어떤 환자분이 진료를 받으러 가서 속이 좀 쓰려서 내과에 가서 이제 진찰을 받는 과정에서 의사 선생님께서
단순한 위험일 수도 있지만은 뭐 더 심한 경우에는 위암일 수도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설령 했다고 쳐봅시다. 예를 들면 속이 쓰려서 내과에 갔는데 내과 의사 선생님이 이게 뭐 단순한 위험일 수도 있지만은 더 나아가서 심각한 위암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내시경을 한번 해보십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범불안장애 환자분들은 그런 가능성이 많은, 확률이 높은 그냥 제일 흔한 위험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아주 심각한 그런 부정적인 사건에 있어서 제일 안 좋은 위암이 내가 혹시 생겨 있으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에 빠져들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왜곡을 이제 나타나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어떤 한 가지 사건을 바라볼 때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를 못하고 이것이 그 안에 무슨 다른 이유가 있고 어떤 다른 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원인이 있고 하는 그런 식으로 좀 객관적이고 상식적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런 범불안장애 환자분들이 어떤 사건을 바라보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 부정확하고 부적절하게 인식하고 그걸 해석을 하는 그런 경향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대개 이제 범불안 장애는 청소년기 후반, 성인 초기에 제일 많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은 진단 자체는 중년기에 제일 많이 진단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범불안 장애 환자분들이 어느 정도는 그런 대로 소위 적응해서 살아나가기 때문에, 또 어떠한 심각한 우울증이라든가 알코올 남용과 같은 그런 물질 남용 혹은 심각한 불면증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병원 정신과를 잘 찾지 않기 때문에 진단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그래서 통계에 의하면 불안장애 환자분들이 발병한 첫 12개월, 1년 내에 정신과를 찾아서 진단받고 치료하는 경우는 불과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나머지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5년 이상, 10년 이상 고통받다가 병원을 찾고 정신과에서 진단을 받고 치료가 시작이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우리가 이제 물론 어떤 애들 중에 이제 좀 불안해하고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발달 과정에서. 근데 이제 그것을 우리가 적절하게 잘 이제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부모들이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즉 우리가 이제 영어로 optimal frustration 혹은 뭐 우리말로 적절한 좌절 뭐 이런 말이 있고요. 또 뭐든지 적절한 불안, 또 적절한 어떤 그런 스트레스는 그 아이가 정신 건강을 잘 유지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요소다. 즉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요새 코로나 때문에 백신을 맞으시잖아요. 백신이라는 것이 결국은 약화된 그 어떤 바이러스 혹은 관련된 그런 유전자를 우리가 투여함으로써 인체로 하여금 항체 면역력을 갖게 하는 그런 방법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이들도 너무 그런 스트레스 없이, 속은 우리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온실 속의 화초처럼 키우는 것보다는 좀 적절하게 비바람을 좀 맞는 것도 필요하다. 그렇다고 너무 극심한 태풍을 맞게끔 방치하면 안 되겠지요. 그러나 적절한 비바람을 부모님들의 어떠한 가이드 하에서 좀 맞게 해서 본인 스스로가 그 비바람을 잘 견뎌내게 하는 그런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중요한 영역이고, 그것이 바로 이 아이가 앞으로 세상을 살면서 겪는 스트레스를 잘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주는, 즉 백신을 계속해서 맞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애들을 키울 때도
아까 이제 그 얘기만 했지만은 다시 가면 우리가 애들 키울 때도 옵티멀 프러스트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적절한 그런 좌절이 애들에게는 또 필요할 수 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살 수 있는 세상이겠습니까? 살면서 좀 좌절감도 맛볼 수 있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실패도 할 수 있고 실수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우리 애들이 발달 과정에서 터득을 하게 함으로써 그것을 본인 스스로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수용 능력을 키워주는 그런 또 하나의 방법이 또 될 수 있겠습니다.